네, 아침 뉴스는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인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들려줬다며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 측은 검찰에 불법 도청을 했다. 아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송병기 부시장이 왜 논란의 중심에 네. 섰냐면 이거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로 거슬러 가서 봐야 됩니다. 당시 후보였던 분이 현역 그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네. 후보,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뭐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네.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 울산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들의 비위 문제가 지금 수사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관한 동생. 문제였는데 이 동생이 울산시에 있는 검사로자에게 뭔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유리한 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네. 이런 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경찰의 수사에 마침 선거 기간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내용이 또 보도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울산시장 그 결과라기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네. 김기현 당시 시장은 이제 떨어지고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김기현 전 시장 동생에 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무혐의?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은 야 이거는 혹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한 게 아니냐. 하필 네. 선거 기간에. 네, 선거 기간에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네. 이 마침 이 수사를 하게 된 원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에 들어왔던 제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와대에서 들어왔던 첩보가 결국 경찰로 전달이 됐다. 그것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처음 누가 이 내용을 그럼 청와대에 제보를 네. 했을까라고 그렇죠. 찾다 보니까 그건 아닙니까, 지금 나온 지금 부분. 나온 예. 송병기 부시장 당시 이제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네. 일했던 분이 이거를 제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냐라고 예. 검찰 수사를 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은 전혀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네. 검찰이 나를 좀 억울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도감청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 송병기 지금 울산시 부시장이 당시에는 송철호 그 시장의 선거에 참모였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청와대에 이 제보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송병기 지금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게 울산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한 분에게 그 네.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그 행정관 분이 백원호 당시에 소속의 민정비서관에게 네. 내용을 전달을 했고 네. 그 전달 받은 걸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이제 박형철 네. 이 담당을 원래 이제 반부의 비서관이 해야 되니까 예, 반부의 반부의 비서관. 비서관에게 전달을 해서 예. 그게 경찰청으로 갔다. 예. 그리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큰 소리로 항의를 했던 예. 인물이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행정관 지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지냈고 현재는 여의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어서 예. 뭐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 실세나 때문에 뭐 이렇게, 예. 하필이면 그런 분이 중간에 있었느냐. 물론 또 직제가 민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네. 또 당연히 이분이 맡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 근데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니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너무나 많은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네. 해당 좀 뭐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뭐 하명 수사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첩보가 내려가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야 이게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이게 울산 경찰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왔다고 하면 네. 못 넘어가죠. 이거는 수사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명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의견이 나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기현 전 시장 측 같은 경우는 이게 청와대 표적 수사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 송철호 후보에게 떨어져서 지금 송철호 현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송철호 후보 현 시장의 또 이력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것이 네. 이게 송철호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3인방이라고 그렇죠. 불렸던 네, 분입니다. 3인방. 그리고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요. 네. 울산시장에 사실은 8번이나 이미 그 전에 도전을 했다가 8번 안 됐죠. 예, 네. 낙선을 했어서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한 바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선거 기간 이렇게 그 전에 이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보고 싶다. 이건 2018년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전에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네. 개입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혹시 하명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 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입장을 좀 살펴보면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이건 표적 수사다. 검찰은 이거는 지금 하명 수사 의혹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으로 읽히는데 양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어떤 쪽의 입장에 좀 그러니까 무게를 뭐 실으시나요? 사실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인물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벌어질 수가 없는 게 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혹을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김기현 당시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해서 정말로 의혹이 있었느냐부터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또 비판하면서 불기소 이유만 한 정말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은 경찰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는지를 썼는데 예.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로도 의견이 다르죠. 예, 이거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한 건데 네. 검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봐주기 위해서도 이거 무리하게 억지로 또 수사를 틀어놨다. 예.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럼 이게 과연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그럼 왜 선거 기간에 수사가 됐었는가 그 네. 시기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청와대에서 사명을 받았으면 왜 이걸 한 달이나 걸려서 내려보냈겠느냐라는 거고 당시 경찰로서는 이미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 됐었고 검찰도 내사를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이게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첩보만으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그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측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해줬다. 그러면서 그러네, 지연이 되다 늦어졌다. 보니까 하필이면 선거 기간 겹쳤다는 거고 하명 수사를 할 거면 김기현 전 시장을 오히려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면 됐지 뭐라고 그렇게 측근을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들어보면 또 갈리긴 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 A 씨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망을 했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분은 또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박경철 전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물러나면서 네.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임의 의사를 표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렇게 내가 지금 당시 아까 말씀드린 백원호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첩보가 담긴 봉투를 받아서 경찰 측에 전달했는데 그런 식으로 봉투에 직접 담아서 전달했던 게 사실 거의 없었다.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라는 진술을 검찰로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부패 비서관 이분은 또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하고 같이 과거에 댓글 수사를 같이 했던 인연이 있는 인물이에요. 복잡하네요. 예.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네. 인연들이 참 얽히고 설켰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이분의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가 또 나온 거고 예. 사실 안타까운 일도 좀 이게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이 특감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 한 분이 예. 사실 이달 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 숨진채 발견됐을 때 검찰에 또 수사를 받기로 돼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 검찰의 수사는 이분이 혹시라도 당시에 울산시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개입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유류품들 같은 것들을 네.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에서 그 죽음의 어떤 뭐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유류품을 다 가져가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경찰서에 그게 있었거든요. 네. 그걸 또 검찰이 와서 그걸 다 압수를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아. 이건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경찰 유류품까지 입장에서는 또 압수수색을. 황당한 일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있지만 네. 검찰과 검찰과 경찰의 경찰이네요. 갈등도 또 예.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네. 그 죽음의 어떤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휴대폰이 있어요. 그 네. 돌아가신 분의. 네. 그 휴대폰이 이 잠금 장치를 못 풀어서 어차피 내용을 또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도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검찰을 상대로 예.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네. 그렇게 또 싸움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럼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지고 있겠죠. 이어지고는 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알 수가 최신 없구나. 잠금 장치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휴대폰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정말 좀 복잡한 이야기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을 조금 이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근엔 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총리실과 울산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 중에서 압수수색 와중에 그 업무 수첩까지 발견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담긴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에서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수첩. 검찰은 해당 수첩에 선거와 관련된 울산시 현안들이 기재된 건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적혀 있다고 밝혔는데요.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 총리실에 이어 24일에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선거 개입 의혹은 여당 안으로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것.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경선 불출마 관련이 아니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수첩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일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송병기 지금 부시장 말씀드렸던 네. 시장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들 때문에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 임동호 당시 송철호 후보와 경쟁하던 사람을 물러나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또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첩이라고 하는 게 사실관계를 적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걸 일기 형식으로 적은 거라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또 근데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압수수색까지 한 건 무리한 수사라고 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김기현 시장 측에서는 이 지방선거 직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수사를 하느냐 하면서 고래고기 사건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검찰이 왜 이제 와서 지방선거에 있었던 일을 또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져와서 원래는 네. 울산 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수사였는데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이걸 서울까지 가져온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얘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2016년에
경찰이 불법적인 포획을 울산에서 했던 고래고기 한 30원 가량을 불법적인 포획을 압수했는데 네. 그걸 또 검찰이 돌려줬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거 돌려준 거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을 상대로 또 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 검경 갈등에서 경찰은 또 보고 있기도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저 고래고기 사건도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 저 고래고기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같은 경우도 실제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먼저 알아야 사실은 이게 무리한 수사였느냐 함영 수사였느냐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청와대도 의혹이 있으면 털고 가고 또 검찰 개혁도 이어져야 되니까요. 이 문제 좀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